지금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기꾼 중 하나, 아니 어쩌면 가장 악명 높은 사기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사기꾼이지만 미국에서는 단연 최고입니다. 그의 이름은 오르안 맘다니입니다. 저는 사방에 약간 화가 나 있습니다. 제 말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속을 수가 있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말입니다.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그 탄생 이후로 줄곧 서구 문명을 무너뜨리려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던 거죠. 아마 그게 이유일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자기 역사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런 사람들에게 속는 겁니다. 처음에는 런던 시민들이 사디크 칸이 진보적인 좌파 사회주의자인 척하는 것에 속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슬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진보적이고 좌파적이며 깨어있는 사회주의자인 척해 그런 광신적인 진보주의자들을 속이는 이 남자에게 또 속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슬람주의자입니다. 그는 지하디스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이 남자는 뉴욕 시장입니다. 왜 그는 이란의 특사와 만날 계획을 세웠던 걸까요?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나 국무부가 그것을 막지 않았다면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반역죄가 아닙니까? 그는 자신이 하겠다고 약속한 그 어떤 일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베냐민 네타냐후에 대한 감정은 잠시 잊으세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으니 이 사람을 보세요. 보세요. 그는 배우입니다. 저 표정 좀 보세요. 알잖아요. 그는 마치 나는 정말 화난 척 연기하고 있어 라는 표정입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는 억양을 바꿉니다. 그는 배우입니다. 벤자민 네타냐후는 전범입니다. 끔찍한 집단 학살의 설계자입니다. 인구가 오히려 늘어난 유일한 집단 학살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좌파적 각성 선전과 이런 좌파 워크 세력이 실제로 이슬람주의 선전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는 7만 3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인 책임이 있습니다. 와, 정말 거짓말쟁이네요. 하마스 자체도 그들 중 3만에서 4만 명이 하마스 요원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7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 대부분이 하마스의 하급 병사들이었다는 말이죠. 이 사람 정말 역겹고 비열한 인간이네요. 수만 명의 아이들을 불구로 만든 것에 대해서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취 없이 절단 수술을 받고 살아남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네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마취도 없이 절단 수술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불구가 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저도 이해해요. 정말 끔찍하네요. 그래서 당신 친구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던 거예요. 신생아 병원과 산모 관리센터를 표적으로 삼아서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조차 살 기회를 빼앗는다는 것. 그가 식량과 인도적 지원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막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했기 때문에 유엔도 구호 물자를 붙들고 있던 적이 하마스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수백 명의 구호 요원과 언론인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모든 말이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언론인들, 소위 언론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들이 기자조끼를 입고 있는 영상을 가지고 있고 그들 또한 손에 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트타임 언론인입니다. 맙소사. 어쨌든 이 광대는 이치요. 죄송합니다.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모르겠고 할 수 없어요. 그는 거짓말만 해요. 계속 들을 순 없어요. 지난달 유엔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표적이 되어 살해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소위 휴전 이후 8개월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러한 살해는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와중에도 우리는 미국인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폭탄값을 대고 있습니다. 당신은 미국인이 아니라 이슬람주의 성전주의자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그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세대를 거쳐 인류 전체에 대한 모독이 되는 중대한 범죄가 있다는 공동의 인식을 쌓아왔습니다. 눈과 마음 그리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저지른 참상을 알아보고 그가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그는 7만 명만 죽였고 그중 4만 명이 하마스 조직원이었습니다. 그건 1대1 비율도 안 되는 것으로 최고입니다. 알겠어요? 그건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아니라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투원 대 민간인 비율이
단연코 최고입니다. 팔루자에서의 미국은 민간인 2명당 전투원 1명의 비율이었습니다. 하마스 스스로 인정한 바로는 이건 1대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하디스트는 그걸 두고 울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군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베냐민 네타냐후가 자신의 범죄로 체포돼 재판받아야 한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판단에 동의합니다. 그래, 뭐에 동의한다는 거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다른 누구에 대해서도 저는 같은 입장입니다. 저희 행정부는 뉴욕시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벤자민 네타냐후가 온다면 우리는 이 영장을 집행할 독립적 권한이 없지만 연방정부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과 영장 집행을 촉구합니다. 아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베냐민 네타냐후는 뉴욕시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이 개자식아. 나는 베냐민 네타냐후가 거기 가길 정말 바란다. 그리고 그가 너한테 그렇게 하길 바란다. 맘다니. 혹은 다른 어떤 전범처럼 도망 다니는 사람으로서 집단 학살을 혼자 끝낼 순 없지만 침묵이 무기가 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간성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약속입니다. 저는 그가 공직에서 쫓겨나는 날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시스템과 제도,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나요? 네, 저희도 합니다. 우리는 이란 오마르가 부패한 정치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슬람주의자이자 지하디스트이면서 사회주의자인 척, 깨어있는 척하며 깨어있는 광신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이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몰락해도 할 말이 없을지 모릅니다. 저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두 현재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반역자들을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짧은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맘다니가 뉴욕시에서 네타냐후를 체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전에 이걸 한번 보세요. 네타냐후가 맘다니의 체포 추진에 대해 신랄하게 반응했습니다. 사회주의자 시장 조흐람 맘다니가 미국에 가장 가까운 중동 동맹국인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올해 9월 유엔 총회에 방문할 때 그의 체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타냐후 총리가 헤이그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기소된 전범입니다. 뉴욕시에서 법이 저에게 허락하는 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 목적을 위해 우리만의 법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비는 반박하며 X에 이렇게 썼습니다. 맘다니 씨는 자신의 정책이 뉴욕에 끼친 피해를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맘다니는 자신의 실책에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고 유대인 국가이자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를 공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직 자유지상주의자이자 대선 후보였던 오스틴 피터슨이 지금 저와 함께합니다. 오스틴, 분명히 말하자면 미국은 ICC의 회원국이 아니며 이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연방법은 주 및 지방정부, 즉 뉴욕시가 ICC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맘다니는 왜 이런 가짜 터프가이 행세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고 자기 지지층엔 효과적이죠. 좋은 아침입니다, 토드. 좋은 아침입니다. 제퍼슨 시티 출신 미스 미주리. 맘다니의 이스라엘 집착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토드. 2023년에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대회에서 맘다니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경찰의 군홧발이 당신의 목을 누르고 있을 때 그 끈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묶은 것이다. 유엔 대사 마이크 월츠는 시장이 해결해야 할 법적 장벽을 설명했지만 미국은 로마 규정에 서명하지 않아 그럴 수 없습니다. 유엔 본부 협정은 방문하는 각국 정부 수반들에게 외교적 보호를 부여합니다. 국가 원수 면책 특권이 적용되며 연방 정부의 권한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희망사항보다 항상 더 강력합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을 운영하는 것과 뉴욕시를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토드? 누가 알았겠어요? 글쎄요, 아마 이 사람은 아닐 겁니다. 반이스라엘 스트리머 하산 파이커가 대학 민주당원들에게 극좌 연설을 하면서 마오쩌둥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타협하고 달래며 우리를 배신하는 민주당원들은 이제 그만입니다. 파시스트들과 손잡고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과 이스라엘에 자금을 대며 지구를 병들게 하고 노동자들을 등쳐 고용주들을 돕는 민주당원들은 이제 그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민주당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이거나 공산주의자인 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입니다. 맙소사. 그들은 정말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교와 맘다니 같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다음 세대의 이슬람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주의자들이 그들을 유용한 바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정부 상태를 퍼뜨리고 우리의 제도를 약화시키며 혼돈과 무정부 상태가 찾아오면 그때 그들은 압니다. 역사는 항상 이슬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슬림 세계에서 왜 공산주의 혁명이 한 번도 없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왜 그런지 궁금하신가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도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이란에도 공산당은 아니었지만 공산주의자들의 활발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주의자들이 항상 이기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극좌 워크 사회주의 광신자들을 이용하기 위해 공산주의자인 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슬람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우리 서구 민주주의에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저는 완전한 자본주의자이고 공산주의자를 진심으로 싫어합니다. 그들의 끔찍한 공산주의 정책, 경제 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가치관도 끔찍합니다. 그들이 누구와 선을 접는지 보세요. 지하디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위대한 인도주의자인 척합니다. 야만인들, 지하디들, 우리를 참수하려는 지하디들의 인권을 옹호할 때만 그렇게 인도주의자인 척합니다. 보스! 우리는 포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바운드에 있고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되어야 합니다. 이 멍청한 여자를 봐요. 민소매를 입고 저 남자를 위해 아첨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잊으세요, 오스틴. 저 영상이 중간 선거까지 모든 공화당 광고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저 마르크스주의자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저기 관객석에서 박수치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의 방식을 장악하려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요. 공화당원들은 이런 걸 정말 좋아하죠, 토드. 이걸로 선거운동하려고 해요. 이 장면을 보니 예전 오피스에서 드와이트 슈루트가 무솔리니처럼 연설하던 장면이 생각나네요. 공산주의로 1억 명이 희생됐는데 우리가 얻은 건 저 조악한 자켓뿐이네요. 저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기근을 일으킨 인물을 장난처럼 코스프레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중국에 가서 자신이 미국과 아무런 연관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쿠바로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자금 출처 때문에 지금 재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혁명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출신이 아니에요. 네포 베이비예요. 트위치 방송으로 더 큰 무대까지 올라갔고 돈은 다 삼촌 잼 크이거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270만 달러짜리 웨스트에 살고 있어요. 웃기지 않나요? 공산주의자라며 노동자를 위한다는 이들이 모두 최고의 사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펜트하우스에 살고 가장 좋은 차를 몰고 가장 좋은 옷을 입으면서도 어떻게든 노동자 계급의 대변인인 척하죠. 그들은 모든 걸 박탈당해야 해요. 위선자가 아닌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항상 상위 중산층 사람들이 노동자 계급을 가장 많이 걱정하는 척하죠. 어쨌든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에게 진절머리가 났어요. 진심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인내심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저는 말하죠. 자, 덤벼봐.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책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책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집주인들의 피를 요구했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말하길 그들의 피를 흘려라. 거리에서 그들을 죽여라.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해도 마땅하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충성심이 잘못된 사람들이요. 할리우드 대저택은 이제 35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팬들과 파파라치를 막기 위해 대문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의 위선을 지적하자 그는 나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회주의자가 낫다며 자신을 변호했어요. 적어도 솔직하네요. 혁명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주택단지 안에 살아. 토드. 그의 위선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뭘 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2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티파다와 DSA를 응원할 때 정말 미친 일들이 있어요. 또 그들은 핵심 산업은 정부가 장악해야 한다 같은 말을 하죠. 그건 공산주의예요. 하지만 그게 하마스를 지지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경찰도 없애고 감옥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후보를 내세우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강간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누구도 추방할 수 없다고 하고 이스라엘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끔찍합니다. 오스틴, 시간 없으니 짧게 답해 주세요. 민주당은 이미 너무 늦었나요? 암이 온몸에 퍼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같은 주에 액시오스도 보도했습니다. 토드. 공화당은 조용히 이번 중간선거 전략을 여기에 맞추고 있고 이번 선거를 증오선거라 부릅니다. 그들은 민주당 내 진보주의자들의 티파티식 반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무능을 보여주며 젊은이들이 리처드 닉슨을 찬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여기 Fox and Friends First에서 전에도 보도하셨듯 실제로는 조지 부 메카시 시절로 돌아가길 바라며 그가 충분히 멀리 갔는지까지 묻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 기사에서 문제는 공화당원들이 우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쪽이 더 나쁘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화당은 11월까지 더 나은 전략을 내야 합니다. 오스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란 전쟁이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걸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트럼프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저는 민주당이 그들의 공산주의적 야망을 계속 드러내주게 정말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그들을 굳이 이길 필요조차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패배할 겁니다. 정말로 그러길 바랍니다. 저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싫고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미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죽음과 파괴, 그리고 불행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인권을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말이죠. 끔찍한 사람들이죠. 이건 최악의 악몽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소련이 무너진 후에 공산주의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